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감원의 입장문이 나왔죠, 여러분.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금감원의 입장문에 따른 영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적자 보이다 흑자로 반전한 실적주.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돼요. 네, 자, 요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영상 찍을게요. 자, 금감원 입장이 장 마감하고 여러분 나왔던 거 아마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두산 쪽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 후에 그런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다른 고려 아연건이라든가 뭐 신한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반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합병가 산정 방법을 정부가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지만 합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합병가 산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치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에서 먼저 선수를 쳤죠. 먼저 정정을 하면서 회계법인 하나 더 제대로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친 것이 그 신의 한 수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주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그 금감원의 입장문이 발표되기 전에 양봉 형태로 마무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6%나 밀렸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밥객 같은 경우도 2.47% 내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두산 로보틱스는 그다지 그렇게 금감원의 입장문에 영향받지 않고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영향가는 없어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뭐 한 7,300주 거래된 가운데 2%가량 내렸는데, 자, 정규 시장이 25만 주인데 거래량이 뭐 7,000주 정도 거래된 그 시간의 단일가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약간 내렸다가 다시 또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뭐 비일비재하죠. 시간의 단일가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그렇게 크게 타치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정정 공시권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건데, 직접적인 어떤 매를 들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금감원의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진 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순이 참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요. 한 두어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고, 두산 로보틱스는 밑으로 자회사를 두산 밥켓으로 두면서 최대의 캐시카우를 얻는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밥켓의 주가는 최근 내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좀 올라왔다. 막 이런 부분 뭐 크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건 없고, 일단 캐시카우를 얻는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만, 매수 청구권 가격은 이번에 그 정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8만 원 근처에 매수 청구권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관리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8만 원 쪽으로 수렴을 하되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느냐 아니냐,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매매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물론 당연히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정정 내용 공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재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 신속한 소식을 바로 전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에 따른 매매 비중의 변화라든가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리고 코칭을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영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들은 이 새로운 번호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유료 아니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그 정도의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로보틱스의 그 매매는 끝을 낼 때까지 제가 충분히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